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에선 모순을 좋아하는 키탈저 사냥꾼들이 나오죠. 그들은 모순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읽다 보니 계속 이 키탈저 사냥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머스크는 인류를 좋아하고 걱정합니다. 스페이스X는 인류를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테슬라와 차세대 에너지 배터리 사업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인구 부족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거라며 본인도 아이를 많이 낳았고 여건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테슬라를 운영하면서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었죠. 오로지 일만 노동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인 휴식도 빼고요. 트위터의 인수도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언론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진보주의자와 주류 미디어들은 떠났죠. 지구에서 최고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자녀 중 한 명은 극렬 공산주의자가 되었어요. 정말 모순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본인도 그 모순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전은 그 모순을 소개하고 있고 그 모순을 응원할지 거리를 둘지는 머스크를 바라보는 사람의 몫이겠죠.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한 덕도 있겠지만 월터 아이작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쓸 수 있었을까 싶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제가 월터 아이작슨을 좋아했다고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이 책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책상에 놓아두고 다시 볼 때면 머스크가 제게 눈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불이라도 꺼져 있어서 깜깜할 때 바라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블루투스로 머리를 지배하는 건 빌 게이츠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사진을 통해 저를 조정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진 뒷면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장면이로군요. 책 등은 미음사에서 나왔던 스티브 잡스 양장본과 비슷한 결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양장본을 팔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은 동네 형이 빌려가선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 형도 그 책도 그리워지네요. 책 커버가 검은색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과 로켓 사진을 두었다면 커버를 벗기면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평전도 하얀색이었죠. 같이 두었다면 꽤 잘 어울렸을 텐데 그 형도 그 책도 그리워지네요. 책은 진짜 재밌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그 자체의 인격이 정말 극적입니다. 평온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극한의 환경으로 모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지독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책에선 그걸 하드코어라고 말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박한 일정을 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제조 라인의 최적화를 위해 법리적인 부분도 무시하라는 가이드를 내리죠. 단순히 일 중독을 넘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극한의 환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수명이 깎여나가더라도 드라마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란 작가의 평가가 타당해 보입니다. 그가 일구는 사업의 이야기도 재밌죠. 우선 스페이스X는 사업 자체가 낭만이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일구며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느껴지거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벌이는 우주 진출 경쟁은 이 책의 큰 재미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 이야기 역시 제조업의 효율을 극한으로 올리기 위한 고군분투가 펼쳐지는데요.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들기 위해 나사 계속까지 줄여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도내를 만들겠다는 뉴럴링크의 이야기도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펠링 X에 대한 사랑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비율을 설명해 드리자면 어린 시절과 결혼 생활, 자녀와의 관계 같은 머스크의 사생활이 10% 남짓, 스페이스X의 이야기가 30%, 테슬라의 이야기가 20%, 뉴럴링크의 이야기가 5%, 트위터의 이야기가 35% 정도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실제 페이지를 따져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이 정도였어요. 인물도 산업도 정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어떤 작가가 썼어도 머스크의 평전은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월터 아이작슨의 대단한 글솜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히 시계열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통찰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현대인물의 평전을 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전을 쓸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의 분야에선 일가를 이룬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평균 정도로는 필요한 법입니다. 같은 작가가 썼던 스티브 잡스의 전기만 해도 유저 인터페이스나 사업적인 흐름을 알아야 했고, 잡스의 평전은 이런 맥락이 잘 잡혀 있었죠. 제가 저번에 리뷰를 남겼던 코드 브레이커도 다우드나라는 빼어난 여성 과학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조작 기술도, 그리고 현대의 과학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런 맥락이 잘 잡혀 있죠.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우주산업과 제조산업의 발전 과정, AI 개발의 충돌 이슈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어렵지 않은 전문 지식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물의 서사와 필요한 배경 지식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월터 아이작슨의 글은 읽을 때마다 재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람과 정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건 단순히 방대한 조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인물의 연대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산업, 제조, 그리고 트위터를 통합 소프트웨어로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비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를 모르는 분 혹은 싫어하시는 분이라도 책은 재미있게 읽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월터 아이작슨도 쉽게 설명해주지 못한 것을 오늘 북극 서점에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특히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월터 아이작슨도 이 게임은 안 해봤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책에서 전쟁을 벌여 제국을 건설하는 게임이라고 설명할 리가 없죠. 전쟁을 벌여 제국을 건설하는 게임이라니 이건 김치를 소금에 절여 짜게 만든 음식으로 소개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요. 채소를 절인다든지 발효를 시켰다는 중요한 문장이 다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책의 후기로는 엘든링을 꼭 소개해야겠다는 사명감마저 생기더라고요. 망자들은 멀리 떨어져 주세요. 엘든링이란 이름만 듣고 쫓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게임의 장점이 보스전 말고 프롬게임답지 않는 난이도 접근성, 모험의 즐거움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급 게임 리뷰 채널 북극 서점에서 엘든링이란 게임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진행하려 하니까요. 제작사는 프롬소프트입니다.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인터넷 밈에 익숙하시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유다이의 제작사이죠. 일반적으로 게임을 만들 땐 레벨업을 통한 캐릭터의 성장, 클리어를 도와줄 아이템의 보조, 익숙함을 통한 플레이어의 숙련으로 플레이어가 게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프롬소프트의 게임은 캐릭터의 성장폭, 아이템의 도움을 크게 줄이고 정말 높은 플레이어의 숙련도를 요구하지요. 말 그대로 극한까지 숙련도가 올라가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저 보스가 왼손을 들면 2초 후에 공격하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굴러서 공격을 피한 후에 내가 공격을 이어가야겠다 라는 판단을 한 보스에 못해도 대여섯 개는 내려야 하지요. 그래서 이 게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내 실력으로 이 보스를 잡아냈다 입니다. 그나마 엘든링 정도면 프롬소프트의 다른 게임에 비해선 조금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게임이라는 정체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내가 이 보스를, 이 게임을 깼다는 자부심이 이 게임의 전부인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보스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도 3-4시간입니다.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보스의 패턴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과 실수를 겪어가며 보스를 잡죠. 한 번의 실수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안다고 생각한 패턴에 방심 혹은 인공지능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게임패드를 집어던졌고 프롬소프트는 소니에게 비공식 게임패드 판매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드코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알고 보면 머스크가 너무나 당연히 프롬게임을 좋아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한다는 게임으로 폴리토피아가 언급됩니다. 모바일 스토어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 더 배틀 오브 폴리토피아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문명을 모바일 버전으로 만든다면 이 게임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문명 6을 아이패드에 깔아서 하실 게 아니라면 폴리토피아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 저의 독서 생활을 망치려는 게임은 젤다나 발더스 게이트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폴리토피아가 정말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야금야금 시간이 정말 잘 가더군요. 다행히 몬스터 헌터 나우가 새로 나와서 폴리토피아고 독서고 모두 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트위터 인수 이후의 모습을 보면 급진적인 혁명가의 모습보다는 머리가 뛰어난 기분파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남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계속 눈에 밟히네요. 일론의 행동 방식에 대해 어떤 식으로 느끼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 과학과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